푸른 하늘을 닮았지만 하늘보다 깊고 맑은 비취색을 띠었으나 그보다 더 신비로운 빛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경이로운 예술품이 있습니다.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고려인의 혼이 깃든 위대한 지혜. 그것은 흙과 불, 그리고 장인의 숨결이 만나 빚어낸 걸작,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어떻게 고려인들은 흙에서 이토록 오묘한 비색을 뽑아내고 서양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상감 기법이라는 창조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비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기술과 예술이 하나로 승화된 위대한 문화유산, 고려청자 속에 숨겨진 장인들의 집념과 천년의 비밀,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아름다움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의 신비로운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다양한 면모를 지닌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찬란한 문화적 성취를 이룩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바로 청자였습니다. 청자는 고려 시대 귀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품이었으며 왕실과 귀족 사회의 부와 위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술품이었습니다. 고려의 청자는 단순히 중국 송나라의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오히려 스승이었던 송나라의 도자 기술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송나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고 그들의 도자기 기술, 특히 청자는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송나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도자기 기술 또한 전수받았습니다. 고려인들은 중국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여기에 자신들만의 창조적인 정신을 더하여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청자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려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장인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려 청자가 다른 나라의 청자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색입니다. 비색은 맑은 하늘의 푸른빛과 신비로운 비취색을 혼합한 듯한 오묘한 빛깔로 천하제일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송나라의 태평노인은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색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청자를 만드는 원료인 흙과 유약, 그리고 가마의 온도와 불 조절에 있었습니다. 고려의 장인들은 강진이나 부안 등 특정 지역의 철분이 적은 고령토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태토를 만들고 철 성분이 미량 함유된 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자를 가마에 넣고 1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소를 제한하는 환원, 소성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방식으로 구워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의 완벽한 조화가 마치 신비로운 보석을 연상시키는 비색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고려 청자의 또 다른 자랑은 바로 상감 기법입니다. 상감 기법은 중국의 도자기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감 기법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감 기법은 청자 표면에 무늬를 파낸 후 그 안에 흰 흙이나 붉은 흙나중에 산화되어 검은색이 됨을 메워 넣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탕색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문양이 청자 표면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상감 기법은 고려 청자의 예술적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학, 구름, 국화, 버드나무, 대나무 등 고려인들의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감각이 깃든 다양한 문양들이 청자 위에 생생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청자 상가문 항문 매병과 같은 걸작들은 고려 청자의 비색과 상감 기법이 완벽하게 조화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고려 청자는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중반까지 그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앞다퉈 아름다운 청자를 주문했고 전국 각지에는 수많은 청자 유지가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강진과 부안은 최고급 고려 청자가 생산되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시기의 청자들은 그 형태의 다양성과 섬세한 표현, 그리고 비색의 깊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고려는 도자기를 통해 외교 선물과 무역 상품으로도 활용하며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몽골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시련은 고려 청자의 황금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몽골군의 잦은 침략과 전란은 청자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장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 고려 청자는 점차 그 빛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몽골의 간섭으로 고려 사회가 피폐해지면서 청자를 제작하고 소비할 경제적 여력도 점차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의 전성기는 비극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고려 청자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점차 잊히는 듯 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고려 청자가 다시 발견되면서 그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도굴꾼과 수집가들이 고려 청자를 찾아 나섰고 일본과 서구의 미술 시장에서 고려 청자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고려 청자는 세계적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단순히 오래된 도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려인들의 섬세한 미적 감각과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강인한 정신을 담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흙과 불, 그리고 장인의 혼이 만나 탄생한 천상의 비색, 그 천년의 비밀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려의 빛나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